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허평환 전 기무사 사령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그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 146주년인데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뭐 행사 같은 건 전혀 안 하고 언론에서도 하나도 안 다뤄주고 그리고 또 천안함 11주기고 네. 뭐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기무사 사령관으로서 또 평생을 군에 봉직하셨는데 남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인권 그리고 부를 누리면서 사는 풍요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국 이승만 대통령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패배하고 있어요. 아주 왜곡되고 잘못된 시각인데 그게 이제 분단에서 오는 건데 결국은 해방 이전부터 소련과 중공, 모택동이 쪽에 붙었던 그 좌익들, 좌파들이죠. 사회 공산주의자들, 좌파들의 이 뿌리가 아직도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과라고 하면은 결국은 마지막 참 삼성견 하시고 또 부정선거로 부정선거 지금 밑에서 한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조병국 박사 돌아가시고 혼자 무투표 당선이에요. 그뭐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승만 박사는 할 필요 없는 거고 정치적인 이기붕이가 한 거죠. 그 밑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아무 죄도 없는데 사실. 결국 뭐 조금 말년에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그분은 경무대에서 학생들이 막 소요가 일어나고 이제 막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이 국민들이 일어나서 이 하야하라고 그럽니다. 하니까 국민이 하야하라면 내가 해야지 하고 바로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분에 태어나서 정말 그 암울했던 시기에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광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희생한 걸 그 보면요 눈물 나요. 거기다가 그 해방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라를 건국하고 오늘의 그 기틀을 자유민주국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기틀을 마련하신 위대한 분이거든요. 이런 분을 우리가 오늘 좀 되면은 진짜 촛불을 터뜨리고 탄신을 축하하고 이런 분위기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자들한테. 그 기대 뭐 일부러 말살을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기대하면 안 되고 정권 빨리 바꿔야죠. 그리고 오늘 행사 보니까 이제 그 이승만 기념 사업회 김인수 박사 양자 있잖아요. 저도 그 몇 분 참석을 했습니다만 오늘 그 자체 기념 행사를 오후 2시에 합니다. 하고 우리 공화당에서 이제 대전 hen충원에서 이제 당 대표야 당원들이 모여서 이제 고 한준호 그 천안함 46용사 묘 참배 겸해서 오늘 행사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뭐 수호의 날인가 뭐 해가지고 그 행사를 이제 하는데 그 왜 수호의 날 행사입니까? 천안함 46용사 추모일로 만들어야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냥 공식 명칭을 그렇게 하면서 희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천안함 공식 명칭 이름을 그냥 그렇게 만들면서. 어쨌든 이 두 개의 오늘 공교롭게 날이 같은데 이게 사건이 같은데 우리 국민들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위대함이라든지 고마움 그분에 대한 그 추모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천안함 그 폭침은 분명히 북한 소행입니다. 아직도 뭐 미국 잠수함설 그다음에 뭐 자초설 샀는데 제가 그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하고 그날 저녁에 막 집 정리를 하는데 한 10시쯤 됐는데 집사람이 막 그 뉴스에 지금 이런 게 나왔다고 그래요. 야 보니까 이 큰일 났다 싶더라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중앙일보에서 전화 왔어요. 저한테. 누구 소행으로 보느냐. 그래서 나는 99.9% 북한 소행이다. 그 당시 천안함 터졌을 아침에 그 안보 전문가 14사람한테 질문을 했고 그 기사가 돼 있어요. 나처럼 얘기한 사람 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지켜봐야 된다. 뭐 추정되지만 단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이더라고. 그 뒤에 이제 정치권이나 이 제야 단체에서 막 그 미국 핵 잠수함이 한 거니 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 그게 이제 다 나중에는 이제 뭐 그 가짜 뉴스로 다 아직도 이제 그게 주장하는데, 그 몰입돼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있어요. 뭐 그런 놈들이고 그런 놈들을 우리가 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놈들은 46용사에 대한 네. 정말 그 참 희생입니다. 결국 이 조국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하다가 북한 도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데 이 국민적인 추모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정권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얘기해봐야 입만 아픕니다. 그 이제 그렇죠. 기무사령관 하셨으니까 지금 그 상황이 이제 군에 대한 모든 그 정보 이런 거를 평생 이렇게 마지막에 또 사령관까지 하셔서 이제 정통하신데 지금의 상황 물론 예편하셨습니다만 일반인이 보는 거하고 다를 거예요. 이제 기무사령관까지 하셨으니까 미사일 쏘고 이러는데 지난번에는 뭐 순항 미사일이라고 그러고서는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고 발표를 하루 동안 안 하고 있다가 나 외신에서 터지니까 수없이 막 애써서 이건 탄도 미사일 아니고 순항 미사일이라고 이러고 그 다음에 하루 만에 또 쐈어요 오늘. 이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가거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북한은. 네. 북한의 그 근본 목적은 걔들은 김일성 체제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먹는 적화 통일이 걔들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발을 했다가 대화에도 응해 들어왔다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번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목을 벌금 쥐고 있잖아요. 하여튼 어쨌든 미국하고 우리는 상대도 안 합니다. 저 사람들이. 미국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해가지고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거예요. 한반도에. 자기들 핵 보유국지를 인정받고 그러면서 한반도의 주도권을 자기들이 쥐려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크고 작은 도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 이거 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용납 안 하죠. 용납 안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 단호하게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확실한 어떤 변화에 대한 대안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만나지 않겠다고 딱 선언했어요. 그게 바이든뿐만 아니라 그 참모들 2+2 하는데도 국방장관하고 국무장관이 엄청 세게 얘기했는데 중국 완전히 손 뻗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요 거기 와서도 그 얘기 다 분명히 단호하게 하고 갔잖아요. 우리 요 당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뭐 북한을 좀 잘 자극시키지 말고 달래서 이리 하면은 뭔가 북한도 변할 것이고 한반도에 무슨 평화가 정착되지 않니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항상 새로운 도발에 놓으니까 뭐 새로운 것처럼 보이고 저게 뭘 의미하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건 간단한 겁니다. 결국 북한이 한반도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간파를 미국도 이제는 그 어느 정도 간파는 뭐 계속 해왔는데 지금은 이제 행동에 나설 것 같이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러면 임기 초기에 어느 정부나 임기 초기에 뭔가 이게 실행하기 좋은 그 힘이 있잖아요. 임기 말로 하면 아무래도 레임거 있고 재선 신경 쓰고 이런다 뭐 뭔가를 할 것 같은데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걸 크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진짜 뭐 이번뿐입니까? 전에도 본때를 좀 보여서 저들 확실하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했지만은 그걸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신경전 하는 거예요. 김일성이 그랬죠. 미국 뭐 종의 호랑이라고. 그 본심을 서로 아는 거예요. 미국이 일단 때릴 때는 그건 마지막 카드입니다. 정말 전쟁을 불사한 마지막 카드인데 단순한 미국만 상대가 북한만 상대가 아니라고요. 그 뒤에 중국이 있고 또 러시아도 있다고요. 그러면 한반도에 과연 군사적인 행동을 해서 전쟁으로까지 확전될 수 있는 어떤 액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 북한을 이걸 견제를 하고 압박을 가해서 핵과 미사일 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그리고 인권 문제까지 정말 정상국가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의 전략을 쭉 구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전략이 뭐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압박, 뭐 때리겠다, 군사력 말로만. 그럼요. 말로만 지금 50년간 해온 거 아닙니까? 6.25 전쟁 앞으로도 이후로. 바이든 정부도 뭐 변할 거 없을 것이다. 저도 크게 때리고 뭐 군사적으로 공격을 가하고 이런 것은 김정은이 지금 쏘는 것도 그냥 괜히 그냥 당연하죠. 엄포 주는 쇼고. 그런 거예요. 미국은 그러면 그거 계속 쇼 보고서 말로만 하다가 또 정부 끝나고. 김정은은 대내 결속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주민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네. 중국과 무역도 이제 최근에 뭐 좀 재개됐다고 그러던데 네. 죽을 맛인 거예요. 군인들까지도 지금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걸 대내 결속용으로 긴장을 조성해야 되니까 미국하고 선전포고 막 이상으로 하는 거죠. 하고 대신에 조심하는 거죠. 요즘 좀 보니까 네. 바이든 행정부의 그 진용이라든지 대통령뿐만 아니라 네. 이게 잘못 진짜 갔다가는 이 한 방 터질 수도 있고 김정은이가 진짜 코너에 몰릴 수 있다는 위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김정은이가 코너에 몰리면은 네. 그 후속 조치에 대한 거는 다 마련해 놓고 있을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코너에 몰리든 아니 뭐 여러 가지 뭐 민중 봉기에 의해서 코너가 몰리든 지금 북한에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군사적으로 여기저기서. 그런데 그것도 네. 그래 크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없어서 죽여버렸는데요. 죽여버리는 데는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예. 그거 기대하면 안 돼요. 김정은 정권은 오래 간다 이렇게 보는구나. 할 수 없이. 당연하죠. 자 보세요.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한테 절대로 권력 인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된다고 했습니다. 또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안 된다. 천만에요. 되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 같은 요즘 민주국가에서도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저항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는 죽여버린다고요. 그런데 뭐 탈북은 하고 앉아서 굶어 죽을 망정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군부가 뭐 하나 연결돼서 들고 일나 버리면 간단하죠. 그런데 거기도 지배청이 있다고요. 네. 1%의 지배청은 자기들 기득권 지켜야 되니까 뭉친다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야든지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하여튼 압박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압박이라는 게 말 압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박도 제가 근데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경제적으로 이제 뭐 그것도 한계가 있는 세컨더리 거예요. 보이콧 뭐 이런 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예, 한계가 있어요. 뒷꿈으로 갖다 주는 걸 뭘로 막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런 걸 기대해서는 안 되고 늘 얘기합니다만 우리 내부가 문제예요. 우리 내부가 정말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 통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여기에 우리 온 국민들이 그 공통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하는 얘기를 하고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내놓는 정당이나 개인은 절대로 선거에 지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우리를 지키면서 자유통일로 가는 강한 의지를 가질 때 결국 북한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결국은 대한민국 주도 자유도 이룰 수 있다. 네. 이런 신념은 갖잖아요. 네, 이제 결국은 뭐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대로네요. 결국은 뭐 그럼요. 우리 내부에서 그냥 주사파 척결하고 그럴 수밖에 없고 엊그제는 미국은 뭐 결국은 종이 호랑이 될 거고 어. 김정은이 역시 건재할 거고 그래서 계속 쏘면은 미국은 으름장만 놓고 한국도 뭐 이렇게 뭐 언론에서 이러다 말고 그냥 결국은 계속 그런 사이에 그건 계속 반복이었죠. 예, 그런 사이에 북한은 계속 핵 발전이 이제 점점 고도화되고 소형화되고 무력을 완성시켜버려. 완성 거의 다 됐는데 이제 완성됐어요. 100% 이상 완성되는 거죠. 이제 투발 수단 네. 완전히 장거리 미 본토까지 가고 세계 어디 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완성시키는 거. 그 대륙간 탄도탄이죠. 탄도 미사일. 그리고 핵 잠수함으로 SLBM 핵무기까지 쏠 수 있는 완성. 그런데 이제 그렇다는 거는 북한도 섣불리 전쟁은 못 일으키는 거고 이렇게 지도 죽는 거죠. 자기들 죽는 걸 자기 알아요. 죽는 거니까 네. 북한도 전쟁은 못 일으키는 거. 이 상태로 그냥 내부 문제만 잘하면 그럼요. 그 문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걔들이 전략이 자기들 확고히 지키면서 우리를 덜 쑤시가지고 북한 지지하고 편에 서는 사람들이 집권을 하게 하고 네. 이들하고 어떻게 해서 저가 통일을 하려고 하는 네.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도 그에 대응해서 우리를 지키고 자유통일로 가는 예. 그 길로 가야 된다. 자, 허평환 사령관님은 이제 기무사령관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들은 또 어떤 급변 사태가 있을 거라고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는 하여튼 급변 사태가 있었던 생기든 아니면 허평환 사령관님의 그 전망대로 지금의 상태로 그냥 계속 가든 우리는 하여튼 이 내부의 적을 척결하는 일에 온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